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입니다. 지난 9일 금요일에 평창 패럴림픽 개막식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인간의 아름다움과 우리 문화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 보시고 많은 이들이 감동받으셨을 텐데요. 인기 남성 듀오 클론 그리고 소프라노 조수민 씨도 개막식 공연을 하면서 감동과 흥을 더했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개막식 공연에 참여한 클론의 강원래 씨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국보 1호 숭례문이 불에 타버린 참사가 아직도 우리 가슴속에 아주 생생한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아찔한 사건이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4분 만에 진화가 돼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관리가 걱정입니다. CCTV와 관리자가 있었는데 방화 용의자가 담을 넘어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내 중요 문화재 가운데 숭례문은 문화재청이 전담팀을 두고 직접 관리하는데 흥인지물이라든지 동묘 이런 26개 문화재는 서울시나 각 자치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원화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패쇼보이스의 Always on my mind 띄워드리면서 2018년 3월 1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역사적인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지난 9일에 개막했습니다. 6개 종목에 240개 메달이 걸려 있고요. 49개국 선수 570명이 출전해서 아주 멋진 경쟁을 펼칩니다. 개막식 화제였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인간의 강인함 그리고 우리 기술과 문화를 돋보이게 하는 공연이 아주 감동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개막식에서 아주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부른 국민 듀오 클론도 그중 하나였죠. 피날레 공연을 하면서 겨울축제의 흥을 고조시켰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클론 강원래 씨 연결해서 개막식 공연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원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클론의 강원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고생해요. 신나고 아주 불러주셔서 고맙죠. 근데 표정이 네네. 정말 좋으셨어요. 아마 신이 나가지고 그 흥을 막 굉장히 발산하느라고 그런 게 보였거든요. 아이고, 언제 한번 그렇게 전 세계로 방송되는 패럴림픽이라든가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지 영광이라 가지고 너무 신났었죠. 그러시구나. 근데 큰 행사를 워낙 20여 년 동안 해오셔서 알겠지만 피날레 공연은 원래 제일 인지도 높고 인기 많거나 제일 선배 가수가 하는데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선배 가수 그런 것 떠나서 인기 떠나서 일단은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휠체어 타고 새로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또 특히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패럴림픽이다 보니까 또 구준엽 씨하고 저하고 함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은 분들에게 조금은 감동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섭외가 들어왔고 섭외 들어서 너무 고마웠죠 저희는요. 근데 구준엽 씨가 YTN 스타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개막식 행사 게다가 피날레 공연이라고 그래서 강원래 씨는 어땠습니까? 겁나긴 겁나요. 신났죠.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또 특별히 그쪽 주변으로 이렇게 휠체어 댄스 워낙 많아가지고요. 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신나게요. 감히 말씀드리면 인생 무대라고들 하잖아요. 인생에서 이 패럴림픽 피날레 공연을 꼽는다면 몇 번째 정도로 꼽으실 수 있겠어요? 글쎄요. 순위를 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평생 기억에 남을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춥지는 않았는데 바람이 굉장히 차게 느껴졌고 덕분에 좀 눈물이 났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피날레 끝나고 이렇게 운동장을 한 바퀴 제가 돌았거든요. 휠체어 타고. 근데 바람이 차서 그런지 몰라도 눈물이 좀 났는데 아무튼 굉장히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공연이 아니었나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리허설 때까지는 눈이 그렇게 많이 왔다면서요. 전날 리허설이 와가지고
개막식 전날 눈이 와가지고 리허설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스태프들이 이게 행사를 잘 치러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딱 그날 행사 날 눈이 안 오더라고요. 참 다행이네요. 네. 그 공연 끝나고서 옹해야 뭐 이렇게 민요 EDM 나오기 직전에 같이 네. 춤을 춘 그 휠체어 댄스를 한 댄서들하고 악수하던데 그때는 어떤 얘기 좀 나누셨나요? 다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잘 지냈냐, 나중에 또 한번 보자. 그리고 이런 기회 아니니까 또 못 모이는구나, 막 이런 얘기하고, 앞으로 더 재밌게 살자, 신나게 살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뭔가 좀 홀가분한 표정? 그런 것들을 뭐 클론뿐 아니라 다른 댄서들한테도 다 볼 수 있었는데, 개막식 공연은 어떻게 섭외를 받아서 하게 된 건가요? 일단은 그 패럴림픽 개폐식 총감독 이문태 감독님이 저희랑 예전에 클론 활동할 때, 왕성하게 활동할 때 열린음악회라든가 여름 그 행사장에서 많이 뵀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휠체어 타고 또 다시 부르는 꽁다리 샤바라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가사가 참 마음에 든다.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얘기 다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원식에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가사인 것 같으니까 한번 불러보자라는 섭외가 들어왔었고 흔쾌히 받았죠. 쿵따리 샤바라는 뭐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가요라고 불릴 정도로 뭐 1996년에 나온 노래인데 아직도 라디오에서 저희도 많이 틀거든요, 이 노래. 예, 고맙습니다. 네. 이문택 총 감독하고 고성웅 그 연출이 따로 요구한 건 없었습니까? 특별하게 연출하는 건 없었고요. 그냥 하는 그대로만 모습 보여주고 좀 활기찬 모습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활기차게 이렇게 신나게 했죠. 꽁따리 샤바라 전에는 고 투머로우 이 노래가 고 투머로우. 20주년 기념 앨범에 수록된 노래잖아요. 지난해 이렇게 나온 거 김창완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이 굉장히 직관적인 가사에다가 리듬도 있어서 이 노래가 마치 이 패럴림픽 개막식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같이 느껴졌는데 어땠습니까? 그런 걸 의도해서 일부러 골랐겠죠. 아니, 의도해서 우리가 만든 건 아닌데 그분들이 음악을 듣는 이 노래 참 마음에 든다고 또 투모로우, 가자, 레일로 투모로우 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어감도 좋고 해서 그 분들이 많이 따라 부를 것 같다라는 생각에 했는데 가사는 친구야 같이 가자. 내일로 신나게 우리 달려보자 그런 가사라 가지고 무대랑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노래를 참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는 잘 부르는 실력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무대 뒤 모습이 우리 일반 국민들은 참 궁금하잖아요. 뒤에서 정신없을 것 같고 긴장도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리허설을 아무리 열심히 한들 어땠습니까? 아니 근데 굉장히 긴장됐던 이유는 좀 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티켓을 저희가 인식표가 있는데도 한 몇 시간마다 또 바뀌고 와서 또 도장을 받아야 되고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좀 철저한 경계 속에서 막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리허설 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누굴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깜짝 놀랄 분을 한 분 봤어요, 대기실에서. 저분 어디서 봤지 그랬더니 안경을 딱 쓰니까 그 컬링에 영미 외치는 분 계시잖아요. 김은정 선수. 그분을 막 보게 돼가지고 대기실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요? 패럴림픽 최종 성화 봉송 주자였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알고 있었죠. 그때 사진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경을 딱 쓰시면서 이렇게 인상을 써주시는데 그 모습 덕분에 대기실도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되게 재밌었고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눴죠. 이번에 역시 김은정 선수 팬이 되셨군요. 하은혜 씨도. 네, 그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패럴림픽 계속 관전해주면서 패럴림픽에도 또 멋진 경기도 많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볼 때마다 감동이니까요. 패럴림픽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패럴림픽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관련된 경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알파인스키 김남재 감독과는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저도 예전에 미술도 공부했었고 또 춤도 췄었고 그런데 그분도 그림도 그리고 춤도 추고 휠체어 댄스도 하고 특히 예전에 그러니까 장애를 갖기 전에 스키 선수였대요. 근데 장애를 가진 다음에 또 휠체어 스키 감독님이 됐으니까 참 인연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네요.
저 역시 휠체어 타기 전에 가수를 했었고 또 휠체어 탄 이후에 또 휠체어 댄스를 보였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이번에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감독님으로 또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 선수들도 저에게 많은 뭐랄까 제기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줬던 선수들이에요. 한상민 선수라든가 이치원 선수가. 그 선수들도 제 기억으로는 솔트레이트 아마 2002년 동계 패럴림픽이었을 거예요. 그때 은메달 따고 한 10몇 년 만에 다시 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의 모습도 좀 응원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네. 방금 이제 우리 스키 우리 영웅이라고 불리는 김남재 선수, 김남재 감독과의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선수들하고는 어떻게 뭐 경기 전에 뭐 밥이라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잘해라 이렇게 응원해주는 자리도 있었습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잘해라고 해서 더 응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는 물어봤었죠. 경기 전에 만나가지고 컨디션은 어떠냐 또 뭐 그러냐 해외 해외에 가서 또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난 좋은 결과가 뭐 결과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준비는 다 해놨다. 컨디션은 굉장히 좋다 그런 얘기는 들었었죠. 그렇군요. 그 선수들이 입장하는 곳하고 공연 참가자들이 대기하는 곳하고는 다른가요? 같이 만날 수는 없었나요? 장소는 좀 달랐어요. 아, 그런가요? 네, 장소는 달랐는데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기웃기웃했죠. 잘하셨네요.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궁금했던 게 저는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외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휠체어를 어떤 걸 타고 다니는지 또 장애에 대한 그런 인식은 어떤 건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저분들은 정말 재밌어서 즐기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런 인식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밝게 장애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 오늘 잘해주고 계시는데 그 경기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혹시 개인적으로 또 다른 종목에 응원하는 선수들이나 이런 뭐 감독 있습니까? 일단은 휠체어 하키요. 하키, 아이스하키, 슬레이지 하키라고도 하는데. 썰매를 타고서. 썰매 같은 걸 타고 하는데, 그게 만들어진 게 제가 장애를 가졌을 때, 2000년도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 뭐 일본하고 게임도 안 될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일전에서 우리나라가 또 이기고, 뭐 4강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중계가 안 돼가지고, 이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밤 11시 넘어서나 하이라이트로나 볼 수 있는데, 그런 중계를 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많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부 뭐 기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2357번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 패럴림픽이 소외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경기마다 방송사에서 중계방송을 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비장애인 경기보다 더 뜨겁게 응원을 해야 할 텐데 이번에 아이스하키처럼 감격적인 경기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일정이라도 각 방송사가 중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장애인 65살 엄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방송사들 비교를 해보니까 외국의 유명한 방송사들하고 우리나라 방송사들이랑 비교해보면은 중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요. 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교육에 있어서도 조금은 장애 학생이 있는 학교를 더 선호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여유라든가 배려라든가 이런 함께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좀 뭐 때로는 불쌍하게 또는 안타깝게 보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함께하고 좀 배려하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더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런 패럴림픽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깝죠. 뭐 좀 욕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 패럴림픽 평창 패럴림픽을 계기로 이런 인식이 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그래요. 이 패럴림픽이라는 자체가 올림픽하고 함께 열린 게 88년도 때부터인데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런 의미 있는 패럴림픽
그런 건데 좀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지 이게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건지 아쉬울 정도로 우리가 접하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막식 얘기 들어보려고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좀 더 진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것 같은데요. 강원래 씨, 강연도 많이 하시고 방송도 지금 꾸준하게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획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선이 잘 키우면서 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게 큰 목표고, 기타 등등 음반이라든가 또 강연이라든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하루하루 재밌게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죠. 국민들은 강원래 씨가 이렇게 활기차게 웃는 모습 보면서 또 공연 신나게 해주는 모습 보면서 또 힘을 많이 얻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너무 과찬이에요. 그 공연 본 것처럼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론의 강원래 씨였습니다. 네, 이 노래 안 들을 수가 없죠. 우리 클론의 데뷔곡입니다. 꽁따리 샤바라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수도권 행정탐방,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김효정 교육협력실장 연결하겠습니다. 김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교육협력실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동네 학습공간 운영사업 오늘 얘기를 나눠볼 제목인데 어떤 사업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우리 동네 학습공간 운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공간 기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시설들을 자율적으로 기부받아서 유휴 공간들입니다. 그 경기도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유휴 공간들에 학습 모임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받는 기부받는 사업으로 시설주는 유휴 공간은 학습 모임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해주고 이런 유휴 자원들의 활용도를 높여서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이점을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는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지식 공유도 할 만한 공간이 좀 부족했나 보군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공간 자체는 사실 많은데 많이 폐쇄적인 게 현재 사실입니다. 평생학습 시대로 계속 가고 있는데 학습에 대한 수요나 이제 요구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했다라는 게 저희가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민들이 쉽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접근성이 높은 시설 학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좀 찾아 나섰고 이에 이제 시설주들 관심 있고 그다음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그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시는 사업이 되었죠.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도 이렇게 자기 공간을 내주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공간을 제공하는군요. 그렇죠. 지금은 얼마나 되나요? 그 수가? 현재는 이제 463개소이고요. 이게 2015년도에 처음으로 70개 시설이 참여를 시작을 해서 2016년엔 267개로 늘었고 2017년도까지는 463개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기부에 참여하는 시설주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저희는 감사할 따름이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계속 확장세를 넓혀서 신규로 한 200개 시설을 더 모집을 해서 도내 한 600개가 넘는 도내 우리 동네 학습 공간을 이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 동네 학습 공간은 저희가 현재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제
진흥원에 이제 우리 동네 학습 공간 시설로 기부를 원하시는 시설주들이 그 각 31개 시군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시군의 담당 부서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고 바로 지정을 해드리는 지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시설로 내 공간을 우리 동네 학습 공간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은 어떤 뭐 조그마한 혜택 같은 것도 있나요? 사실 저희가 혜택을 많이 드리지는 못합니다. 이제 이 시설주들이 이제 시설을 개방하고 유휴시설을 공유를 해주시는 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우리 동네 학습 공간이라는 작은 현판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오늘같이 이렇게 YTN이나 이런 좋은 곳에서 우리 동네 학습 공간 사업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저희는 이제 메신저 역할, 이런 광고 역할을 좀 해드리면서 그 정도의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상황인 거고요. 하긴 뭐 카페라든지 그 상간의 휴게실 같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서 또 뭐 음료 한 잔이라도 더 사 먹고 이럴 수 있으니까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용하는 방법은 그냥 가서 뭐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나 보죠? 일단 뭐 직접 가서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하실 수도 있는데 공간을 개방하는 시간 자체가 이제 일부 시설은 이제 요일이나 시간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우리 동네 학습 공간 시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곳에서 시설의 위치나 그다음에 연락처 등을 확인하시고 전화 연락 또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개편 진행 중인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직접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라는 신청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직접 시설주에게 연락을 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제 시설 공간을 요청을 하시면 개방을 요청을 하시면 해당 시설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또 참고하면 되겠는데요. 네, 사실 뭐 공부하는 학생들, 취업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요즘에는 돈 주고 가서 맞습니다.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예약하기 경쟁이 워낙 높아서 이런 시설이 늘어나면 좋겠는데 올해 목표가 600개라고 했는데 앞으로 관리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시설 자체가 이제 공간 기부 받는 곳 자체가 600개가 되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이렇게 버겁다는 건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지역의 평생교육을 잘 알고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을 저희가 학습 나눔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분들을 모집을 해갖고 이분들이 직접 학습 공간 지정 시설을 방문을 하셔서 이제 상하반기 한 번씩 이제 시설은 어떻게 잘 돌아가시는지 이용률은 얼마나 좋은지 그다음에 혹시 문제 사항들은 없는지를 잘 체크해서 그거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개선 방안도 찾고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이나 의견을 계속 수렴하면서 이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도에 70개소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개선점을 찾아서 더 나은 사업을 이제 추진하실 텐데 올해 목표가 있다면 뭔가요? 네, 이제 학습 나눔 매니저분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주셔서 뭐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이외에도 당연히 교육 기부 같은 것들도 계속 연결을 해주시는 좋은 일들을 해주시고 계세요. 근데 시설 자체에서 굉장히 작은 이제 혜택, 이제 시설을 알려주고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는 것, 그다음 작은 현판 하나 그 정도에 만족하시는 게 너무나 저희로서는 죄송스럽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을 해서 학습 활동, 실제로 우리 동네 학습 공간이라는 곳에서 평생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소액이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액의 강사비지만 정규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작은 지원을 해드리면서 참여하시는 시설주나 우리 동네 학습 공간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조금 더 넓혀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김효정 교육협력실장이었습니다. 레지나 스펙터의 어스 듣고요.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투 운동이 사회 곳곳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내부 게시판 인투인에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내부 온라인 게시판인 인투인에 조직 내 성추행과 인격 모독 등 문제를 토로하는 글이 최근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비공개 미투 게시판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성 글도 여럿 올라와 인천시를 중심으로 한 인천 공직사회도 미투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익명으로 올라온 이 글은 자신이 경험한 회식 자리에서의 성추행 사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퇴직한 상관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을 옆에 앉히고 맨살을 주물렀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노래방 백허그는 물론 여자들은 헤어질 때 무조건 포옹을 하게 했다는 등의 내용이 이번 글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 또 사무실 내에선 수시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자기한테 불만 있는 직원에겐 협박으로 인격 살인까지 했다며 지금은 결국 승진해서 조용히 퇴직했지만 끔찍했던 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댓글에서 말썽 많은 그 친구 미스터 제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직도 그 현란한 손목이 여전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성범죄 공무원은 연금을 박탈해야 한다. 시청에도 미투 게시판을 만들어달라는 등의 미투 관련 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인천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의 폭로성 글이 계속 이어지면서 인천시는 해당 온라인 게시판에 공식 성희롱, 고충상담 신고 창구를 이용해달라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를 미투 불똥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인천시 직원들은 게재된 글 내용이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번 기회에 경직된 공직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진이나 태풍 같은 각종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 방법 등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인천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사업,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천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국비 배정 계획이 통보돼 체험관 건립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종합안전체험관은 서구 가정동 루어시티 공원 용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11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2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인천 소방안전본부는 연말까지 인천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0년 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천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옵니까? 인천 종합안전체험관은 지진과 산사태 등 자연 재난은 물론 건축물 붕괴와 위험물 폭발 등 사회재난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됩니다. 열이나 연기, 피난 체험과 완강기 체험, 그리고 어린이 안전교육 등을 위한 공간도 설치됩니다. 항공기 사고 발생 시 탈출 과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항공 분야 특성화 안전체험관도 조성되는데요. 이곳은 인천 종합안전체험관만의 특화 체험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인천에서 KTX 광명역까지 가는 교통편이 좀 부족해서 인천 시민분들 많은 고생하셨는데 광역버스 노선이 최근 개통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인전철 부평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원인제역 그리고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각각 KTX 광명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3개 노선이 최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버스 노선 번호는 6780번과 6790번, 6800번입니다. 이들 노선엔 총 16대의 버스가 하루 평균 35회 운행하게 됩니다. KTX 광명역까지 30-4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요금은 광역버스 기본요금인 2,650원에 30km 초과 시 5km당 100원이 추가되는 거리비례제 요금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인천에서 KTX 광명역을 직접 연결하는 대중교통이 부족해 시민 불편이 컸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코레일과 광명역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이번 광역버스 노선 개통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에게 인천광역시 소식 들어봤습니다. 3월 12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올리비아 뉴튼 존과 데이비드 포스터가 함께 부른 The Best of Me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o many years.